양치는 횟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양치는 횟수가 중요하지 않고 하루에 한 번을 닦아도 좋으니까 그 한 번을 제대로 닦아야 됩니다. 12월 22일 이현정의 물음표. 궁금한 게 너무 많은 치아요정 치과의사 이현정입니다. 네, 오늘 약간 늦었죠? 죄송해요. 진료 끝나고 막 준비하다 보면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벌써 시간이 약간 지났습니다. 이제 곧 크리스마스예요. 곧 크리스마스인데 지금 거리두기가 좀 많이 격상되고 있고 오늘 밤 12시 이후로 또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고 해서 다들 또 더 심란한 그런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중요한 약속도 많고 또 이제 뭐 연인과 좋은 시간을 보낼 기회도 좀 있으실 텐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향기 나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 악취나지 않는 사람이 되자. 이게 되게 저의 모토거든요. 그래서 향기가 나는 것도 되게 좋긴 하지만 사실 그보다 중요한 건 내 몸에서 악취가 나지 않아야 돼요. 그 중에서도 입냄새 중요하니까 오늘 우리 양치질을 잘 배워서 입냄새 나지 않도록 꼼꼼하게 양치하는 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다 준비되셨죠? 칫솔, 치약, 물컵, 예, 다 준비되셨고 오늘 제가 좀 더러운 행동을 많이 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다 여러분들의 완벽한 양치질을 위해서 제가 오늘 좀 침도 뱉고 다리도 뱉고 좀 물도 뱉고 좀 많이 그럴 거라서 소리도 좀 안 좋을 건데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도 같이 하셔야 돼요. 중요한 거. 자, 그럼 준비물 저도 칫솔이랑 다 챙겨오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 양치할 때 기본은 칫솔이죠. 그래서 칫솔에 대해서 먼저 좀 볼게요. 여러분들 쓰시는 칫솔을 좀 봤으면 좋겠고요. 혹시 이 칫솔 사서 사용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양치할 때 있어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칫솔이에요. 치약보다 칫솔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설거지 할 때 세제랑 수세미가 있는데 수세미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뭐 철수세미도 있고 스펀지 수세미도 있고 뭐 양면 뭐 이렇게 된 것도 있고 좀 니트로 된 것도 있고 뭐 되게 종류가 많은데 세제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수세미를 뭘로 선택하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칫솔이 가장 중요해요. 양치질에 있어서 핵심입니다. 치약이 없더라도 이 칫솔만으로 양치해도 양치가 잘 되거든요. 칫솔 선택 특히 잘 하셔야 되는데 칫솔이 뭐 가격대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저렴한 거부터 뭐 일회용도 사실 많고 또 비싼 건 막 15,000원 넘는 것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저는 너무 저렴한 칫솔도 추천하지 않고요. 또 그리고 굉장히 고가의 칫솔도 추천하지 않아요. 왜냐면 칫솔은 아무리 좋은 것도 대부분 칫솔 모가 이 나일론으로 되어 있는데 사용하다 보면 얘가 탄성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칫솔 모든 이 탄성이 가장 핵심 요소거든요. 그럼 이 핵심 요소가 망가졌을 때는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오늘 이제 요 방송을 하려고 막 인터넷 블로그 몇 개 찾아봤는데 대부분 치과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한 블로그에도 보면 칫솔의 수명은 뭐 3개월 정도다 이렇게 막 나와 있어요. 근데 제 경험상 3개월 쓰면요 절대 안 돼요. 저는 지금 제가 쓰는 칫솔이 한 3,000원짜리 칫솔인데 3,000원, 3,500원 뭐 이 정도 하는 칫솔인데 이거 3,000원, 3,500원 주고 사서 석 달을 쓴다고 하네요. 근데 그 진짜 말도 안 되고요. 석 달 쓰면 칫솔모가 다 누워요. 물론 양치를 자주 하는 사람도 있고 자주 하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정도 쓴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되도록이면 쓰다가 좀 아니다 싶으면 버리는데 그 기준을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 잘 보이나요? 새 칫솔은요. 요 칫솔 모가 보면 이렇게 일자로 잘 곱게 뻗어 있어요. 곱게 뻗어 있고 오래 사용한 칫솔은 이렇게 칫솔 모가 이렇게 부채꼴로 벌어지거든요. 이런 형태로 벌어지게 되는데 이 벌어진 정도로 칫솔이 얼마나 낡았나를 알 수 있어요. 진짜 칫솔 모가 완전히 막 벌러덩 이렇게 막 벌어져 있는 데까지 쓰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아깝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진짜 3,500원 석 달은 너무하지 않나요? 내 치아 건강을 위해서? 그건 정말 저는 정말 비추고요.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칫솔 모가 가장 많이 벌어진 가장 많이 이렇게 옆으로 누운 칫솔 모가 칫솔 전체 길이에서 3분의 1 정도가 누웠다. 제일 뻣뻣한 거 기준으로 보지 마시고요. 제일 누운 거 기준으로 보세요. 이 정도 되면 그냥 버리세요. 그냥 차라리 매월 1일은 칫솔 교체하는 날. 이것도 괜찮아요. 저는. 그래서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이거 그냥 과감하게 버리시고 다른 데 청소하는 데 쓰시거나 하면 얘도 아깝지 않게 쓸 수 있거든요. 과감하게 한 달에 하나 정도 버리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절대 자주 버리기 위해서는 비싼 거 쓰면 아깝잖아요. 비싼 거라고 덜 눕느냐? 절대 아니에요. 비싼 것도 똑같이 누워요. 그러니까 괜히 돈 이상한 데 쓰지 마시고 차라리 여러 개 사서 그거 비싼 거 하나 쓸 비용으로 바꾸세요. 그게 최고입니다. 그리고 칫솔은
얘기 많이 나오지만 세균이 이게 보관하면서 세균이 되게 많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균이 많은 거를 그렇게 오래 쓸 필요가 없어요. 어쨌든 자주 바꿔라. 그게 핵심이다. 예, 요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칫솔 보관하고 보관 문제도 있어서 이제 요게 이제 습기가 많은 곳에 있으면 아무래도 이 안쪽 깊숙이 입속에 있는 세균들이 번식한다고 하죠. 그래서 얘가 뭐 변기보다 더럽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외선 소독 보관함 같은 거 있죠. 그래서 그런 거 쓰시는 것도 괜찮은데 그게 이제 파란색 빛이 나오는 거잖아요. 파란색 빛은 그냥 자외선이에요. 자외선 소독기예요. 중요한 건 그 자외선 소독기가 더럽다는 거죠. 거기에 막 치약 찌꺼기 묻어있고, 막 음식물 찌꺼기 묻어있고, 막 이런 채로 쓰시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자외선 소독기가 뭐 되게 완벽한 그런 소독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외선 소독기 같은 거 쓰시는 건 좋은데 대신 걔도 좀 깔끔하게 잘 청소해서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칫솔은 이제 항상 보관도 좀 주의하셔야 되고 자주 바꾸라는 거. 그리고 이제 치약은 본인이 쓰시는 뭐 선호하시는 치약을 쓰시면 돼요. 다음번에 제가 이제 치약에 대해서도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우선은 그냥 선호하시는 치약을 쓰시면 되고 우선 이제 양치를 할 건데 자, 칫솔 걸려져 있었죠. 요걸 빼서 보통 그냥 치약을 짜서 쓰시죠. 근데 그렇게 쓰지 마시고 이게 세균이 많잖아요. 그 사이에 많이 번식했잖아요. 그래서 뜨거운 물을 좀 틀어주시고 거기에 헹구세요. 뜨거운 물 같은 거 이렇게 좀 헹궈주시면 아까 말씀드린 이 탄력을 조금 이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찌꺼기라든지 세균들을 한번 닦아내는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흐르는 물에 좀 이렇게 씻고 탁탁 털어서 물기를 털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치약을 쓸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치약을 되게 과량, 되게 많이 쓴다 그래요. 보통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이런 치약들 되게 소량 쓰라고 나오는 치약들이 있거든요. 뭐 그런 치약들 말고 일반적으로 쓰는 치약들은 보통 2g에서 3g 정도를 적정량으로 칩니다. 양치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치약을 조금만 해도 거품이 많이 나는데 양치를 자주 안 하시는 분이거나 아니면 입안이 많이 텁텁한 경우에는 이게 조금만 해서는 거품이 잘 안 나니까 이제 많이 쓰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좀 냄새가 나는 자극적인 음식들을 많이 먹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화한 치약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긴 해요. 매운 치약. 근데 그것도 제가 치약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날 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치약은 너무 많이 짜실 필요 없다는 거. 그래서 치약은 어느 정도 짤 거냐면요.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거죠? 아무도 뭐 글을 안 다시니까 제가 나 혼자 떠드는 거니. 보통 우리가 칫솔이 이렇게 있으면 칫솔의 한 절반 정도? 근데 이것도 이제 두껍게 짜면은 많고 저렇게 얇게 짜면 적겠지만 가능하면 그냥 이제 적당히 쌌을 때 칫솔의 반 정도 되게 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깐 짜면 요죠. 요 정도 짜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바로 우리가 양치질을 하게 되면 이 치약이 위에 얹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 처음 들어가는 그 부분에 치약이 집중적으로 묻게 되고 반대편이나 이런 데는 치약이 안 묻게 돼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칠에 의해서 이 치약이 희석이 되다 보니까 치약에는 이제 연마제라고 해서 돌가루가 많이 들었는데 그게 처음 들어가는 곳에 많이 집중돼서 연마 효과를 나타나게 되고 오히려 나중에 양치하는 곳들은 그 연마 효과가 덜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쓰려면 이 상태에서 먼저 치아에 전체적으로 한번 싹 바른 다음에 하시거나 혹은 혀에다가 이렇게 누르세요. 누르면 칫솔 안으로 치약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양치질을 하게 되면 처음 들어간 곳이나 나중에 들어간 곳이나 치약이 좀 골고루 묻혀지는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 딱 짜자마자 곧바로 입안에 넣지 마시고 이렇게 혀에 한번 눌러서 칫솔 안으로 치약이 들어가게 하시거나 아니면은 먼저 한번 싹 발라준 다음에 칫솔질을 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준비 단계예요. 자, 다시 정리하자면 칫솔 꺼내서 가능하면 조금 뜨거운 흐르는 물에 잘 헹군다. 그 다음에 탁탁 털고 치약은 적정량을 한다. 그리고 그 치약을 바로 넣지 말고 이렇게 혀로 밀어 넣거나 아니면 한번 전체적으로 바른 다음에 쓴다. 그리고 제가 아까 치약 많이 쓰시는 분들 얘기했는데 저는 그 정도 양을 쓰면 뭔가 거품도 잘 안 나고 좀 찝찝해요 이러시는 분들 있어요. 이제 오랜만에 양치하거나 입안에 뭔가 좀 세균이 많거나 그런 경우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 우리 빨래가 너무 더러워지면 애벌 빨래를 하잖아요. 애벌 빨래 한번 하고 다시 봄 빨래 하잖아요. 양치도 마찬가지예요. 좀 오랜만에 해서 입안이 많이 그래서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치약을 평소보다 조금 반 정도만 해서 우선 한번 헹궈주듯이 닦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애벌로 한번 닦아준 다음에 다시 짜서 본 양치를 하게 되면 정말 훨씬 개운하거든요. 양치라고 해서 꼭 애벌을 하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까. 그러신 경우에 애벌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양치질을 시작할 거예요. 우리가 양치질을 하는 거는 입속에 있는 플라그, 세균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세균들을 제거할 때 이 치아에 그냥 이렇게 손으로 만져지는, 내가 이렇게 만졌을 때 만져지는 이 면들 있죠. 여기는 내가 굳이 양치질을 하지 않아도요, 입술, 혀, 우리가 먹는 음식물,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저절로 청소가 어느 정도 돼요. 그럼 우리가 이 양치질을 하는 이유는 입술이나 혀나 음식물에 의해서 청소가 되지 않는 구석진 곳을 닦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냐면 치아와 치아 사이, 여기 안쪽, 여기. 그리고 치아와 잇몸의 이 경계부, 여기가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청소하기 위해서 칫솔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칫솔은 어떻게 될까요? 그 움푹진 데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곳에 들어가게 칫솔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문지르듯이 닦으면 그냥 그 구석진 데는 닦이지 않고 저절로 닦이는 여기만 더 닦이는 거예요. 이렇게 양치하면 치아가 마모라 그래요. 마모된다 그러죠. 치아 껍질이 벗겨지는 겁니다. 이렇게 양치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실제로 이 구석진 부분을 닦아줘야 됩니다. 구석진 부분을 닦는 방법은 저는 가능하면 칫솔도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약간 부드럽고 가는 칫솔을 선호해요. 그 이유는 그런 칫솔이 이렇게 내가 칫솔을 넣었을 때 그 구석진 데를 쑥 들어가거든요. 양치질을 할 때 기본은 여기가 치아 이제 구석진대라고 하면 칫솔 모가 그 구석진대 위에 이렇게 얹어지는 게 아니라 밀어서 사이로 쑥 약간 치간 칫솔이나 치실 하듯이 이렇게 대고 밀어보세요. 쭉 밀면 치아 사이로 칫솔 모가 들어가는 게 느껴져요. 들어가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양치질을 하는 거예요. 칫솔질의 기본은 칫솔이 치아 사이로 밀려 들어가게 자리를 이제 그거를 꾹 밀어넣는 게 저는 약간 이렇게 밀면서 이렇게 해서 밀려 들어가거든요. 해보세요. 이렇게 한번 쑥 들어가는 게 느껴져요. 약간 잇몸에 자극이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 자극이 좀 세게 느껴지신다면 당신이 쓰고 계신 그 칫솔은 당신에게 너무 빳빳한 거예요. 너무 빳빳한 칫솔은 안 들어가겠죠. 이게 사이로 쑥 밀려 들어가야 되는데 본인이 쓰는 칫솔이 너무 빳빳하면 당연히 안 들어가겠죠. 그럼 그 칫솔은 안 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쓸어내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양치질을 하라 그러면 예전에 막 이렇게 했죠. 근데 이거 하지 말라는 거 사람들이 많이 배워서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말고 저 이렇게 해요 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제대로 된 양치질은 롤링 테크닉이라 그래서 돌리는 거예요. 제대로 하고 나면 손목이 좀 아파야 돼요. 그래서 자 보시면 밀어넣었어요. 저 닦은 거 아니고 약간 이렇게 하면서 밀어넣은 거예요. 밀어넣은 상태에서 돌리는 거예요. 밀어넣고 돌리고 밀어넣고 돌리고 이렇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손목 돌아가는 거 느껴지시죠? 자, 살짝 밀어넣고 돌리고 밀어넣고 돌리고 밀어넣고 돌리고 밀어넣고 돌리고 이런 식으로 하셔야 이 칫솔 모가 그 구석진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 안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청소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양치를 할 겁니다. 이게 이제 바스법이라고 하는데 사실 무슨 법이 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대충 이론을 알고 있으면 되죠. 이런 식으로 양치를 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양치를 하다가 보면 이제 좀 잘 안 되는 데가 생겨요. 어디가 잘 안 되냐? 앞니, 안쪽, 아랫니, 안쪽. 아이고. 여기는 애매해요. 왜냐면 이렇게 이거 안 되니까 이렇게 쓰게 되는데 이론적으로는 이것도 롤링이니까 옆에서 보면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하면 화장실에 있는 거울이 난장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것도 그냥 밀어넣고 살짝만 해도 돼요. 이 밀어넣고 할 때는요, 굳이 막 이렇게 앞에 막 척척 튀게 안 해도 잘 닦여요. 그래서 밀어넣고 살짝, 밀어넣고 살짝, 밀어넣고 살짝. 아래도 밀어넣고 살짝, 밀어넣고 살짝, 밀어넣고 살짝. 양치 방법은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치아에 이 옆면들을 다 닦고 안쪽 면도 안쪽에서 다 닦고 그 다음에 이제 씹는 면.
씹는 면도 그래도 음식 이렇게 골짜기가 져 있어서 여기 음식물 찌꺼기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충치가 잘 생겨. 특히 아이들은, 우리 어린 아이들은 요런 사이사이가는 충치가 잘 안 생기고 이 씹는 면에 충치가 잘 생겨요. 그래서 여기를 많이 닦아줘야 되거든요. 여기를 좀 많이 뻑뻑뻑뻑뻑뻑 닦아주시면 되고 위에도 닦아주시고 이렇게 양치를 하면 치아 사이사이는 잘 닦입니다. 네. 자, 근데 중요한 거 놓치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제가 치과에서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잘 못 닦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맨 뒤에 치아의 뒤통수. 쉽게 말하면 때 열심히 막 다 밀었는데 등짝 여기를 못 닦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또 어디를 잘 못 닦냐면 위에 어금니 맨 뒤쪽 옆면을 잘 못 닦아요. 위에 어금니 뒤쪽에 이 옆면. 여기도 그래서 충치들이 잘 생기고 치석도 많이 끼게 되고, 그 다음에 아래 치아 여기 안쪽 앞면도 잘 못 닦게 돼요. 근데 요거 닦는 법 알려드릴게요. 맨 뒤에 치아 뒤통수는요, 우리가 등 닦으려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니까 마찬가지예요. 위에 치아의 맨 뒤에를 닦으려면 칫솔을 이렇게 한 상태로 넣고요. 뒤통수를 닦아야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세워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뒤통수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하고 계시죠? 네, 네, 맞아요. 오른손 왼손 바꿔서 하는 거 좋아요. 왜냐면 양치질이 이 운동이 되게 굉장히 디테일한 운동이라서 뇌 운동에도 되게 도움돼요. 반대편도, 응? 이렇게 닦다가, 응. 이렇게 뒤통수 부분을 잘 닦아줘야 돼요. 아래도 이렇게 들어갔다가, 아래카라가 이렇게 하면 맨 뒤에 치아의 뒤통수 부분이 닦이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 잘 닦아주셔야 되고, 또 제가 안 닦이는 데가 위에 어금니, 요 바깥면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왜 안 닦이냐면, 우리가 입을 크게 벌리면요, 우리 이 아래 턱뼈에는 여기 앞쪽에 뼈가 하나 있는데, 입을 크게 벌리면 얘가 이렇게 나와요. 뼈가 나오는데, 이 뼈가 하고 벌리면, 여기다가 이 어금니 쪽으로 이렇게 내려와요. 내려오면 이게 공간이 넓은 사람도 있지만 공간이 좁은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여기 칫솔이 안 들어가요. 뼈가 내려와 있으니까. 근데 자기는 들어간 데까지 밀었거든요. 밀어놓는데 뼈 때문에 안 들어가면 뼈 안 닦는 거예요. 양쪽 어금니 쪽 바깥면을 닦을 때는 항상 입을 다물고 닦아요. 이렇게 다물고 지금 아래 닦을 때는 방향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물고 닦아야 칫솔이 끝까지 들어가요. 최대한 끝까지 다 밀어 넣으셔야 되는데 입을 안 들어가요. 해보세요. 안 들어가요. 그래서 바깥쪽 닦을 때는 입을 다물고 닦아야 된다. 뒤통수 꼭 닦아야 된다. 그리고 아래 안이 여기는 침샘이 있는 곳이라서 치석이 많이 껴요. 그래서 거기도 조금 더 꼼꼼하게 그냥 저는 여기 좀 집중적으로 닦거든요. 이렇게 해서 치아는 이런 형식으로 닦으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순서는 본인이 정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막 꼼꼼하게 닦고 막 이러다 보면 양치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여기 닦다가 놓치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본인만의 뭐 어떤 루틴으로 순서를 정해서 닦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치아가 있으면 이제 오른손잡이시니까 이쪽 바깥에서부터 막 이렇게 돌아서 여기까지 와요. 그 다음에 한 상태에서 안쪽 돌아서 다시 오고 아래쪽도 여기서 이렇게 바깥쪽 갔다가 안쪽 왔다가 그다음에 씹는 면 뒤통수 뭐 이런 식으로 순서를 좀 정하셔서 하는 게 떼먹는 데가 없이 양치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아이들 유치 있는 아이들은 이렇게 못해요. 잘. 그리고 이제 칫솔리를 이렇게 밀어넣으면 아파하거든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꼭 그렇게까지는 안 해주셔도 되고 그냥 약간 이렇게 롤링 하듯이 이런 식으로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아이들은 더 작고 부드러운 칫솔을 쓰셔야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왔다 갔다 왔다가 아니라 위아래도 아니에요. 위아래 앞뒤가 아니고 돌리듯이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더 구석진 곳으로 잘 들어갑니다. 칫솔이. 이렇게 양치질을 하시면 돼요. 자, 양치질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왜냐면 우리 입속의 세균은 치아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입속 나머지 부분에도 있어요. 나머지 부분이 어딜까요?
잇몸에도 있고, 입천장도 있고, 입천장에서 목구멍 넘어가는 편도 쪽에도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혀를 양치를 해야 됩니다. 저는 치아를 닦는 시간이 1분이면 혀랑 입천장 닦는 시간이 1분이에요. 그 정도로 혀랑 입천장 닦는데 시간을 많이 할애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쪽이 세균이 많기 때문에. 밥 먹는 시간보다 이빨 닦는 시간이 더 걸리는 것 같아요. 밥을 맛있게 먹으려면 이가 튼튼해야죠. 이가 튼튼하려면 양치를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시간 많이 걸릴 수 있어요. 많이 걸릴 수 있지만 그래도 이것도 좀 노하우가 생기면 좀 시간 짧아지거든요. 양치는 횟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양치는 횟수가 중요하지 않고 하루에 한 번을 닦아도 좋으니까 그 한 번을 제대로 닦아야 됩니다. 제대로 닦지 않고 대충 10번 닦는 거는요. 하나 많아요. 할 필요가 없어요. 양치질을 먼저 전 치아를 먼저 닦은 다음에 입천장을 닦는데 입천장도 요 앞쪽 부분은 굳이 닦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앞쪽 부분은 입천장의 요 앞쪽 부분은 이 혀에 의해서 저절로 닦여요. 근데 이 목구멍 깊숙이 쪽 있죠. 이 부분, 그러니까 편도 있는 쪽 그쪽을 닦으셔야 되는데 이때 너무 마찬가지로 빳빳한 칫솔로 하면 그쪽에 좀 상처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세게 하지 마시고 그냥 부드럽게 해주시면 돼요. 입을 조금 크게 벌리시고 숨을 약간 내뱉으셔야 구토 반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좀 깊숙이 닦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혀를 닦으시는데 혀도 마찬가지예요. 이 앞쪽은 별로 백태가 많이 끼지 않습니다. 근데 이 뿌리 쪽은 백태가 많이 끼기 때문에 뿌리 쪽을 닦아주셔야 되는데 이 뿌리 쪽을 닦을 때는 이 혀를 집어넣은 상태로 닦으면 구토 반사가 일어나니까 혀를 앞으로 쭉 내밀고 역시나 숨을 들이쉬면서 하면 또 구토 반사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숨을 내뱉으면서 닦으시면 돼요. 숨을 크게 들이쉬고 혀의 옆면도 잘 닦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혀까지 잘 닦아주신 다음에 헹구시면 되는데요. 헹굴 때 보통 이렇게 헹구죠. 이렇게 헹구면 앞부분은 헹궈지는데 목구멍 쪽은 안 헹궈져요. 그래서 사실은 얘 치약에 있는 성분들과 거기에 있던 세균들 그냥 같이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헹굴 때도 저 안쪽도 좀 헹궈줘야 돼요. 이렇게 목까지 헹구었어도 이제 저는 워낙 좀 깊숙이 양치질을 하는 편이다 보니까 가래 뱉듯이 하면 또 그 치약 찌꺼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양치가 끝난 다음에 일부러 가래 뱉는 소리를 내서 한 2번 정도는 가래를 뱉어주거든요. 이거보다 조금 더 사실은 실제로는 더 세게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깨끗하게 헹굴 수 있고 헹구는 거는 사실 충분히 헹구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지금 치약을 쓰지 않고 양치를 했기 때문에 이제 조금 헹궜지만 치약에 사실은 이제 좋은 성분도 들어있지만 안 좋은 성분도 들어있고 그 중에 이제 어떤 성분들은 구강 건조증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충분히 헹궈 주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6번 이상 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렇게 뱉었을 때 그 치약의 하얀 그게 나오지 않을 때까지는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선 양치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궁금한 거 이제 있으시면 올려주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잠깐만 시간이 어머 이렇게 벌써 1시간이 다 지나갔어. 어떡하면 좋아. 혀 닦을 때 치약 다시 묻히고 해도 되고 근데 그러셔도 상관없습니다. 다시 묻히고 해도 되는데 사실 그렇게 추천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쓰는 치약에 따라 다른데 치약의 주성분은 이제 연마제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돌가루예요. 우리가 치아에 붙어있는 플라그를 제거할 때 연마제가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는데 혀에는 그게 조금 자극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혀를 닦을 때 연마제가 들어있는 치약을 추천하지는 않고 그 양치질 하면서 생기는 정도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임플란트 치아에도 치석과 충치가 생기나요? 네. 임플란트는 금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충치가 생기진 않습니다. 충치는 생기지 않는데 치석이 붙기는 해요. 치석은 이제 그 보철물이라고 하는 거의 재질에 따라서 좀 붙거든요. 임플란트 주변도 그래서 스케일링이나 청소를 해줘야 됩니다. 이제까지 양치질 잘못했네요. 네, 잘못하시는 분들 많아요. 네, 정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입안과 혀를 칫솔질하는 것이 세균 제거를 위한 거라면 가그린으로 뜨지는 네. 이거 가그린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식당에 있는 수저를 비교할게요. 밥을 먹고 나면 거기 뭐 밥풀도 붓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수세미를 이용해서 이렇게 설거지하는 게 양치질이고요. 그렇게 설거지된 애를 소독기에 넣는 거를 가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글은 약간 물리적으로 깨끗하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걸 약간 소독해주는 개념인 거지 그걸 물리적으로 제거해주지는 못해요. 더러워진 페트병이 있다. 근데 그거를 내가 뭐 물이나 세제를 넣어서 막 이렇게 흔들어서 닦는 건 물리적으로 닦아주는 거고 그냥 거기다가 가글 용액을 넣어놓는다고 그게 다 이렇게 막 밥을 묻어니까 닦이고 이러진 않거든요. 이 물리적인 세척과 화학적 세척을 조금 구별하셔야 되고 가글은 화학적 세척이기 때문에 사실 물리적 세척보다 훨씬 효율이 떨어집니다. 물리적 세척을 하신 후에 보조로 쓰시는 게 좋아요. 자기에게 맞는 칫솔을 어떻게 구분하냐고요? 마트에 가면 되게 다양한 종류의 탄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미세모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아니면 뭐 길이가 짧은 거 섞여 있는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본인이 이렇게 밀어 넣어서 밀어 들어가는 느낌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잘 되는지 자기한테 맞는지 양치 중에 피나는 건 힘줘도 실패일까요? 네, 피가 나는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 다른데 내가 너무 이 빳빳한 칫솔로 이렇게 딱 상처를 내서 잇몸에서 나는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보통은 치석에 의해서 잇몸이 부어있고 이렇게 피날 준비를 하고 있다가 딱 건드려지면 피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니면 어느 한 부분에 음식물 찌꺼기가 박혀 있다가 그게 딱 빠지면 그 순간 또 피가 나요. 그것 때문에 날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한테 사랑니 뽑으셨었어요, 이분. 제가 사랑니 좀 잘 뽑아요. 근데 저한테 오지 마세요, 사랑니. 힘들어요. 그리고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하시고 싶은 거 있으시면 카카오 채널 아름드리 치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고 사진 보내주시고 유튜브 라이브 방송 질문합니다 라고 해주시면 제가 거기에 또 이렇게 사진이랑 같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궁금한 거 추가로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또 설명드릴게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어요. 양치하시느라고. 대신 이제 양치 안 하고 바로 자도 되겠네요. 시청하는 시간에 양치했으니까. 네. 자, 여러분,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크리스마스, 연말 보내시고, 저는 2021년의 둘째 주, 화요일 9시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밤 되세요. 안녕.